안녕하세요. 태그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메리카인데 오늘은 캐나다,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중앙아메리카와 그 아래쪽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메리카는 이집트나 바빌로니아나 그리스처럼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흙무덤, 신비한 흙무덤이나 어떤 조각, 그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남아메리카는 한편에는 산맥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평평한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부족들이 산에서도 살고 평탄한 땅에서도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농작물도 심고 가축도 키우고 사냥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었던 카사바를 이 사람들도 먹었어요. 그 카사바를 가루로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고 이 가루를 이용해서 타피오카 푸딩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부족들 중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그 나스카 부족이 있어요. 이 나스카 부족은 오늘날 페루의 강줄기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부족들인데 신비스러운 유적을 남긴 거죠. 뭐냐, 그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살던, 그 부족들이 살던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사가 우연히 이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래를 쳐다봤더니 땅 위에 원숭이 그림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 그림뿐만 아니라 거미, 펠리컨, 벌새, 꽃 이런 그림들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300개 이상이나.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서 봐야 그 모양들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남겼는지, 그때 당시에 이건 어떤 상징들이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작품들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나스카 사람들은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들의 길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선들이 꺾어져야 이 작품이 나오는지, 이 그림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이 나오는지,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야 그런 작품들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나스카의 예술가들이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스카 부족들이 엄청난 예술적인 감각과 수학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미 나스카 문명은 1500년 전에 종말을 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아메리카의 올메크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의 멕시코 지역이에요. 지금의 멕시코에 산 로렌소라는 큰 도시를 짓고 올메크족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부자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은 언덕에 살고 가난한 자들, 농사 짓는 자들은 평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언덕 위로 올려 보내주면 힘 있는 자들이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올메크족은 언덕의 꼭대기인 그 도시 한가운데다가 흙과 진흙으로 된 커다란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흙 한 바구니 한 바구니씩 올려보내지만 그걸로 만들었는데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자신들의 신을 위한 사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도시 전체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원 주변에는 조각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조각상들은 사람을 새긴 조각상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머리만 있는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그 조각상들은 그들의 중요한 지배자일 거라는 추측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만 있는 조각인데 그 길이가 3m. 그러니까 키가 사람의 150cm 정도 되는 키가 2개 정도 높이에 있는 3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대한 머리의 조각상이에요. 이렇게. 네. 이런 모양으로 올메크족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머리를 왜 그 진흙으로 만든 피라미드 주변에 삥 둘러가면서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아마 자신의 지배자를 신이라고 믿고 이런 조각상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으로 건물도 짓고 도시도 짓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머리를 지었는데 이 머리 위에서 제사를 지냈을지 아니면 왕의 자리로 사용했을지, 그러니까 제단이나 왕좌로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중앙아메리카의 올메크족의 머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올라가 보게 되면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이 있지요. 네, 이 지역은 고대에도 무척 추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고 바다표범이나 북극곰이나 새나 술록과 같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만 나는 그 이끼류를 먹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고래를 먹기도 했는데 고래를 먹고 남은 지방, 기름으로는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연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도 중부 지역에서는 옥수수나 밀을 재배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초원을 찾아 옮겨 다니는 거대한 물소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물소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고 물소 고기로는 음식으로 먹고 물소의 뿔로는 연장으로, 그러니까 낚싯대라든가 칼 같은 연장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가 태양을 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인지 살펴보세요. 무척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지독하게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뜨거운 햇빛이 쪼이자 금세 땅이 갈라지고 풀도 다 시들어버리고 동물들도 더위에 지쳐서 세상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른 거죠. 그래서 토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햇님 열을 그만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뜨겁게 태양이 쪼이니까 태양은 나에게 혼이 좀 나봐야 돼 하면서 동쪽으로 활과 화살을 준비해서 태양을 쏘아주기려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태양이 세상 끝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불쑥 하늘 한가운데로 튀어오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토끼는 활과 화살을 쥐고 동쪽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네, 나는 위대한 토끼라는 주제의 노래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끝, 동쪽 끝에 이르자 태양이 솟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토끼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이 솟아오르자 그 태양에게 활과 화살을 쏜 거예요. 태양이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작은 불꽃들이 세상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그 불꽃들이 나무에도 떨어지고 풀에도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토끼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뛰어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작은 초록색 덤불이 토끼에게 내 쪽으로 와, 내 쪽에 숨어. 그래서 그 덤불 속에 파묻힌 거죠. 토끼가 덤불 속에 파묻혔는데 그 불꽃들이 다 사그라지자 토끼가 일어나서 덤불을 보니까 푸릇푸릇했던 그 덤불이 누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황색 덤불이라고 하는데 뭐냐, 처음에는 덤불들이 파릇파릇 솟아오르지만은 태양이 지나간 뒤에는 누렇게 변한다고 황색 덤불이라고 불러요. 토끼는 후다닥 도망을 갔지만 토끼는 햇빛이 내리쬐면 달리다가도 숨어버렸대요. 그리고 태양도 예전처럼 용감하게 솟아오를 수가 없어서 토끼의 눈치를 살금살금 살폈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